소원서 파이팅! 소원서 파이팅! 사랑해요. 소원서 사랑해요. 안녕하십니까. 송원석과 함께하는 시민소통의 날 사회를 맡은 김상혁 아나운서 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경례! 순국선열 및 서로 양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서로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반갑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보면은 여소야대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 바쁜 와중에서도 우리 송원석 국회의원님이 시민을 위해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북 김천시 국민의힘 3선 송원석 의원은 15일 오후 2시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김천시민 민원 소통의 날 시민에게 듣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시민 150여 명과 만남의 시간으로 김천 시민과의 적극 소통 행보에 나섰습니다. 이날 송 의원은 지난날 해온 일들과 앞으로 해야 할 미래 발전 계획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했으며 22대 국회 상황 설명에서 답답한 마음을 한숨으로 법사위, 운영위, 행안위 등 11개 국회 핵심 상임위 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해 또한 민주당 의원 총회 장소로 전략한 국회 현장 모습들 전달에 잔잔해진 분위기에서 질문을 직접 듣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러면 김천시민 민원 소통의 날 시민에게 듣겠습니다. 전문을 영상으로 보실까요? 선거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시민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셔가지고 당선이 되고 지금 아직 국회가 제대로 구성이 안 됐습니다만은 의정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제대로 전달할 시간이 없고 그런 행사 자체가 없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을 좀 모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좀 꼭 좀 드렸으면 좋겠다 라고 저도 생각을 했고,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시민 소통의 행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있어가지고 오늘 자리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시민 소통 행사를 이런 자리를 빌어서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또 제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앞으로도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아마 시민 여러분들 시각에서 볼 때 또 뭐 좀 미흡하다, 부족하다, 저거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이런 또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따끔하게 질타는 해주시되 애정 어린 마음으로 조금 더 보태주고 가르쳐주고 이끌어주고, 그러면 저 송원석이 좀 더 힘내가지고 우리 김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뛰지 않겠나, 이런 마음으로 해주시면 얼마나 고맙겠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열심히 그냥 무소같이 그냥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거 얘기할 때는 여러 시민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는 형식으로 쭉 진행을 하자고 했는데, 일단 그러면 도대체 송원석이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모르면서 뭐 질문만 하면은 좀 곤란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제가 우리 지역에 어떤 일들을 앞으로 해야 되고 지금까지 해왔는 과정은 어떻고 이런 이야기들을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을 자유롭게 질문을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드리고, 또 답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은
제가 숙제로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다음 기회에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천을 저는 이제 지난번 선거 때도 했지만 더 큰 김천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이게 포인트인가? 예, 김천은 교통이 굉장히 편리한 도시로 가져가고자 합니다. 지금 도로하고 철도가 김천이 사실 여러분 그 경부 고속도로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킬로인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 너무 답변했어요. 역시 훌륭하십니다. 428km죠. 근데 딱 그 서울과 부산의 중간 지점이 어디인지는 그렇죠. 그래서 추풍령에 가면은 아니 뭔가 이게 내가 좀 말려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추풍령 휴게소에 다들 가보셨죠? 그 가보시면 경부고속도로 그때 건설했을 때 애써 주셨던 분들 또 안타깝게도 사고 현장에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그 위령탑도 지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과 부산의 딱 중간입니다. 김천, 우리 김천 자체가. 거기에다가 동해안과 서해안의 또 중간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는 아니지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남쪽, 한반도의 남쪽만 놓고 보면 딱 중앙에 위치한 것이 우리 김천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김천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현대에 와가지고 특히나 도로와 철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이다. 그래서 중심이 되는 지역에 걸맞게 고속도로와 고속철도를 비롯한 도로 철도망을 좀 제대로 구축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통이 편리한 그런 김천을 만들고 그럼으로써 사람이 찾아오고 머무르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선거하면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보건 인프라하고 첨단 산업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지금 김천에 그 혁신 도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혁신 도시는 김천 혁신 도시가 아니고 경북 혁신 도시입니다. 아시죠? 경북에서 하나밖에 없는 혁신 도시인데 이 혁신 도시에 들어옴으로써 김천에는 사실상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은 게 있어요. 여기 위원장님들도 쭉 와 계시지만 도로공사하고 한전기술하고 교통안전공단을 비롯해가지고 법무보호공단, 법률 그것도 뭐지? 지원공단? 하여튼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거기에다가 농산물 품질관리원, 그리고 또 조달 교육원 등등등 해가지고 12개 기관인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옴으로써 김천의 상당수의 인구 증가가 되었고 더 중요한 거는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기본적으로 좀 젊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원도심에 가면은 지금 거의 아이들을 찾아보기 어려운데 혁신도시 가면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 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선거 말고 지난번 선거 때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병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조영진 도의원이 어디가 있나? 저기 있네. 조영진 도의원이 또 강력하게 그런 주장을 또 제기하고 해서 이번에 어린이 병원을 그 혁신도시에 꼭 유치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 보건 의료 인프라를 좀 튼튼하게 가져가겠다, 이런 공약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거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 좀 많이 도와주시고 힘을 모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많이 좀 도와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뒷페이지부터 조금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부 내륙철도 이 사업, 거제 가는 남부 내륙철도입니다. 김천에서 성주를 해가지고 거제까지 가는 요 철도입니다. 그 다음 김천 문경철도는 김천 상주 문경을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문경에서 수서까지는 또 다른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개 사업이 진행이 되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서에서, 서울에 있는 수서에서 김천을 거쳐서 거제까지 한반도의 중심을 관통하는 새로운 큰 고속철도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김천이라고 하는 도시가 딱 들어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김천은 철도 교통의 중심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특히 여기 김천하고 전주를 연결하는 철도 있잖아요. 이게 지금 4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데
철도가 워낙 많이 지금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순서가 뒤로 좀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김천하고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이 지금 의성 쪽에 들어서는데 김천하고 신공항을 연결하는 철도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4차 철도망 계획에도 지금 빠져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김천대학 최고 경영자 과정에서는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문재인 정부 때 4차 철도망 구축 계획이 성안이 되어서 청와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김천하고 신공항을 연결하는 철도를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그게 예비로 올라갔는데 청와대에서 잘랐다 하더라고요. 그때 잘랐을 때 정책실장을 했던 양반이 2019년도인가 그때 운영이 12월 31일 날 운영위에서 저한테 되게 혼났던 경제수석했던 그 양반입니다. 그 양반이 저한테 엄청 혼났거든요. 그래서 아까 정책실장이 돼가지고 있으면서 김천하고 신공항 연결하는 걸 올렸더니 거기서 그냥 단칼에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살다 보면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 김천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사사로운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 김천을 신공항하고 연결하는 철도망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왜? 현재 대구에 공항이 있는 상태에서는 김천에서 열차를 타고 얼마든지 편하게 동대구 가가지고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신공항 옮겨달라기로 했나 확장을 해달라고 하기로 했나 아무런 얘기를 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자기들끼리 공항을 저 의성으로 던져놓고는, 그러면 김천 사람 입장에서는 경부선 열차를 타고 얼마든지 편하게 이용하던 것을 의성으로 옮기니까 철도는 연결이 안 되고,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누리고 있던 그런 권한을 침해를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김천 사람들이 바보예요. 그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우리는 철도로 편안하게 접근했었는데 의성 가면은 그 권한이 침해된다. 우리 원래 할 수 있던 대로 접근할 수 있게 해달라. 그게 뭐냐? 철도 놔달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 김천하고 신공항을 연결하는 이 철도는 꼭 있어야 되겠다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거 이제 하면 앞으로 여기 혹시 구미 쪽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 혹시 안 계세요? 없으신가요? 이 보시면 김천하고 신공항을 연결하는 철도를 만드는데 저쪽에 구미 쪽에서는 김천에서 구미역을 거쳐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잘 안 보이니까 여기가 김천이고요. 여기 노란선이 있는데 요게 지금 요렇게 가는 게 요게 동대구 요렇게 가는 그 경부선 철도입니다. 거기에 요 정도쯤 구미가 있어요. 구미역, 현재 구미역. 그래서 김천에서 구미역으로 해가지고 여기로 갖다 붙였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여기가 뭐냐면 동대구에서 이렇게 서대구를 거쳐서 신공항으로 가는, 요거는 저기 말하는 4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구에서 신공항으로 가는 요 철도에다가 김천에서 구미로 해서 옆으로 갖다 붙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뭐 그 말 자체를 주장하는 거를 뭐 우리가 그런 주장도 하지 말라고까지 할 수 없죠. 구미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데, 자 여러분 구미역 가보신 분 계시죠? 구미역 거기가 주변에 각 상가들하고 인가들하고 꽉 들어찼는데 거기를 차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시끄럽지 않겠습니까? 그 보상 다 해줘야 될 거고, 보상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제대로 그냥 100만 원씩 받고 나갈 사람들도 아니고 100만 원짜리 같으면 1000만 원 1억 달라고 그럴 텐데 상당히 난공사가 예상이 됩니다. 구미를 지나가지고 가면 그쪽도 전부 다 인가들이 가득 차 있어요. 이쪽에 구미역 이쪽으로 가는 이 동네도 굉장히 난제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그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장차 여러분 여기가 어디쯤 되는지 아세요? 새만금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전라북도에 있어요. 새만금에서 익산으로 해서 전주로 해가지고 김천을 와서 신공항으로 해서 의성을 가서 나중에 연덕까지 가면은 동해안하고 서해안을 연결하는 동서횡단 철도가 될 수 있거든요. 전체 철도망을 쭉 연결을 하게 되면 철도는 그것이 쭉 하나의 그 축으로서 쭉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중간에 어디를 그 정차를 하든 어떻든 철도 운영을 하면서 이게 하나의 교통 중요한 축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는데 저기 얘기한 대로 중간에 구미를 거쳐서 중간에 갔다가면은 옆으로 갔다가 올라갔다 삐져갔다 이렇게 가는 이게 무슨 철도망이냐. 그거는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철도라고 하는 게 쭉 맞춰서 가야 되지. 그래서 여러 가지 점에서 볼 때 저는 구미에서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불합리한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이거는 계획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 상당히 많은 논란들이 있을 거고 또 아마 디베이트가 많이 될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구미는 인구가 4만 정도 되고 김천은 인구 14만이 지금 채 안 되는 굉장히 차이가 많잖아요. 한 3배 가까이 차이 나고 거기는 국회의원이 둘이고 우리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 싸움을 이런 논란이 생겼을 때 해나가는 게 쉬운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정말 열심히 함께 해주시고 마음 뜻을 모아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사업들이 다 진행이 되면 수서에서 김천으로 해서 거제 가는 요거는 큰 축이 하나 요거는 이제 다 확정이 된 겁니다. 이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이고 또 전주 김천, 김천 신공항 여기까지 되면은 동서횡단하는 철도망도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좀 같이 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조금 전에 아까 우리 이보 회장님께서 선산 역사 배 위에다가 김천을 아주 거창하게 직접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면은 여기 지금 현재 김천역 광장이고요. 여기쯤에 지금 현재 김천역이 여기쯤 있습니다. 김천역이. 근데 이것도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도 논란이 좀 많았습니다. 원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할 때 그때는 김천역 현재 위치 있는 거 그 2층짜리를 그대로 두고 거기에 한 층을 더 올리자 해서 이제 증축을 하는 것으로 처음에 계획이 잡혀 있었어요. 근데 증축만 해가지고 이게 말이 되냐? 여러분 김천역이 몇 년 정도 됐는지 혹시 짐작하십니까? 잘 모르시죠? 그 건물이 환갑이 넘었습니다. 네. 제 기억은 환갑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정확하게 아시는 분 안 계세요? 시연님들도 모르시나요? 굉장히 오래된 제가 그때 당시에 58년도. 네? 58년도. 58년도였어요? 58년도에 있었으면 환갑이 아니라 이게 도대체 몇 살이지? 아무튼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때 그 철도청에서 얘기하기로는 현재 철도를 운영하는 전국의 주요 역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설명을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면 그래 오래된 건축물에다가 그냥 3층으로 해서 한 층 더 올리는 정도로 한다 그러면 김천 시민들은 야 이렇게 오래된 건물을 그냥 가만히 놔두고 3층을 올렸다가 혹시라도 나중에 뭐 이런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약간 뭐 하자가 생긴다든지 무너져 내린다든지 하면 어떡하냐. 큰일 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전국에 KTX가 다니는데 KTX가 정차하는 역 중에서 그냥 어정쩡하게 기존 건물을 올려가지고 그렇게 한 사례가 있느냐? 아니다. 전부 다 새로운 역을 하나씩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서울역이나 저기 광명역이나 이런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거창한 그 역은 수천억이 들어간 역입니다. 뭐 그렇게는 만들 수는 없지만 최소한 다른 지역에 KTX 역을 만들었는 거에 버금가는 정도는 그래도 해야 되는 거 그게 상식 아니냐? 그게 형평에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신축을 하자 해서 신축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신축 요구하는 과정에 국토부 차관이 그때 다른 일로 김천을 왔을 때 제가 국토부 차관 시간이 없다는 걸 억지로 그냥 끌고 김천역까지 가가지고 현장 답사를 하고 자기도 보고 나니까 이거는 좀 그냥 가서는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 다음 차관이 바뀌고 난데 새로 또 왔길래 또 그 사람도 김천역 가서 보고 2번을 그렇게 했었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그렇게 가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신축을 하는 걸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신축을 하는 걸로 이렇게 신축을 하는 걸로
국토부에서 만들어가지고 기재부를 보냈는데 이게 뭐냐면 남부 내륙철도 아까 말씀드렸죠. 김천에서 진주 거제까지 가는 게 예비 타당성 조사 그때 면제를 받아야 했는데 그 당시에는 4조 9천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보니까 2조 3천 정도가 더 들어간다 이래 된 겁니다. 4조 9천 약 5조 잡고 2조 3천 더 들어가면 얼마예요? 45% 이상이 증액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법상으로는 15% 이상만 늘어나더라도 타당성 재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타당성 재검증을 하기 위해서 KDI를 갔어요. 그때 KDI 갔더니 이분들은 워낙 그 효율적인 재정 지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돼서 딱 보더니만은 이거는 지출 증가 규모를 좀 줄여야 되겠다 해서 김천역 선상역사로 신축하는 거 이 부분도 안 된다 해서 브레이크를 그쪽에서 걸어가지고 대신에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선상역사가 아니라 현재 있는 김천역 자리에다가 3층짜리를 새로 신축하자. 증축이 아니라 신축을 하자. 이렇게 대안을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선상역사를 가야만이 우리 평화동 이쪽하고 저쪽에 하나로마트 주차장 있는 쪽 거기 뭐라고 할까? 80번지? 80번지? 지금도 80번지라고요? 좀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아무튼 평화동 현재 저 평화시장에 있는 쪽하고 80번지하고를 다 연결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게 좀 논란이 된 게 선거 전이었습니다. 선거 전인데 KDI에서 지난 연말부터 사실 좀 문제가 돼가지고 있는데 선거가 앞두고 있으니까 자기들도 최종 결정은 하지 않고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선거 끝나고 난 뒤에 그걸 확정하는 과정에 세게 붙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재부하고 KDI하고 국토부하고 실무적으로 몇 차례 제가 좀 안 좋은 소리도 좀 하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김천에서 희망하는 대로 선상역사 신축으로 하자 해서 그게 6월 초에 최근에 6월 초에 그 기재부에서 타당성 재검증 결과가 확정이 된 거예요. 우유곡절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이렇게 뭐 던져놓고 주장만 하고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세상이 자동방으로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좀 험난한 과정인데 오늘 이런 자리를 빌어서라도 한번 말씀을 드려야 그래도 좀 시민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과정을 이해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요거는 어디로 썼나? 조감도이기 때문에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꼭 이 상태로 된다는 건 아닌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상역사는 지금 현재 김천구미에 우리 그 혁신의 역 있잖아요. 혁신에 있는 역처럼 레일이 있잖아요. 레일. 그 철도가 있고 철도가 위에 거기는 철도 2층으로 이게 그 다리발로 되어 있으니까 2층에 올라가서 열차만 타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김천역에 보시면 여 밑에 요게 지금 KTX 기차를 표시한 겁니다. 근데 기차가 있는 선로 위에다가 역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 선로 위에 역사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소위 80번지 가는 통로를 만들어 여기서도 바로 들어와서 열차를 이용할 수 있고 여기 뭐 평화동 이쪽에서는 당연히 들어갈 수 있고 여기 한 요 위치쯤 되려나 저기 파출소 있잖아요. 그 역 앞에 파출소 그 옆에 있는 그 육교 이거는 이제 만약에 저기 다 완공되고 나면 뭐 흘러내거나 이렇게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이 중요한 게 첫 번째 중요한 건 남부 내륙철도하고 김천 문경 가는 것이 그 철도가 확정되면서 경부선 김천역 원도심의 가장 중심에 KTX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들어온다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구도심에서는 편하게 이걸 이용할 수 있다는 거고 여기서 김천역에서 타가지고 서울역까지 바로 가고 심지어는 인천공항까지도 김천역에서 바로 갈 수 있도록 열차가 나중에 운영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는 거고 두 번째 선상역사 이 부분은 김천역이라고 하는 그 김천의 관문이 되는 랜드마크가 새로운 랜드마크가 생기면서 김천에 대한 이미지 자체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걸 의미 있게 볼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 아까 말씀드렸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거 백은 어떻게? 예, 여기 보시다시피 철도는 서울에서 거제까지 가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전주, 김천, 신공항 가는 부분까지 해가지고 철도는 두 개의 축이 크로스되는 X축으로 철도가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도로는 보시다시피 외곽 순환도로가 지금 종전에 양천에서 월곡, 그다음 농소에서 어모 했다가 작년 연말에 옥률 대룡이 완공이 되고 지금 나머지 양천 대학로 고성산 밑에 들어가는 요 구간만 지금 남아 있는데 이게 완공이 되면 동그랗게 이렇게 외곽 순환도로가 O 형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도로는 O 형태, 철도는 X 형태로 이래가지고 인프라를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구 14만 되는 이런 작은 도시에 외곽 순환도로가 이렇게 동그랗게 다 만들어져 있는 도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한민국에? 김천 말고 네, 없습니다. 네. 박수 치면 좋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김천에 뿌리를 두고 살고 있고 김천이 고향인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김천이라고 하는 우리 고향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좀 지내도 좋을 것 같다. 옛날부터 김천은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도시였잖아요. 앞으로는 교통도 굉장히 좋은 도시, 그리고 뒤에 이제 산업이나 이런 부분도 좋은 도시로 만들자라고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린 취지입니다. 여기까지 왔나? 예, 그래서 여기에 여기 양천 대항까지 할 것이고, 그다음에 요 김천 요 공단 쪽으로 해서 요 그 구미인데 이거 구미 옛날 구미가 아니고 선산 쪽 가는 그 길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부분도 사실 말이 되게 많았습니다. 공사비가 증액이 많이 되면서 4차로 확장을 조금 더 해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 때문에 타당성 검증하느라고 저것도 한 6개월 늦어지는데, 타당성 검증하는 동안에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기다리겠다고, 반영하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작년에 한참 싸웠죠. 예산을 반영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타당성이 나온다 하더라도 금년에 돈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죠. 공사 못하면 1년이 그냥 물 건너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투쟁을 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몇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앞서 제가 첨단 산업 말씀드렸는데 우리 자동차 튜닝 그 안전기술은 저기 작년 연말에 완공된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 튜닝하고 그 다음에 여기 드론 비행장 전국에서 딱 2개 있는 두 번째 비행장이 두 번째 드론 면허 시험장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또 의미가 있는 게, 자동차 튜닝은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 매니아층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튜닝을 하기 위해서는 김천을 찾아와야 된다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외부에서 김천을 찾아오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드론도 지금은 거의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드론 면허 시험을 치려 그러면 김천에 찾아오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쪽에 그 시흥인가에 그 있는 드론 시험장은 거기는 비행장이 없어요. 이거 활주로가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뛰어가지고 가시권 내에 좀 근거리만 움직이는 그 시험장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김천은 활주로를 나눠가지고 원거리까지 가는 큰 드론을 면허 시험을 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자격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앞으로 사람들이 김천을 찾아오게 된다. 그럼 찾아와서 뭔가 하여튼 김천에 뭐라도 떨어뜨리고 가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뭐 전국이 인구가 다 줄고 있는데 김천만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뭐 그런 뾰족한 수가 사실 뭐 있겠습니까? 그러면 김천에 사람들이라도 많이 와서 유동인구라도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김천이 앞으로 발전하는데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첨단 컨텐츠 센터 뭐 이런 것들도 좀 만들 거고요. 요 첨단 컨텐츠 센터는 지금 여기 김천 경찰서 부지를 지금 활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조금 더 협의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제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얼마 전에 그 숲속 야영장 그 준공한다고 보도자료 나갔는데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요거 몇 년 전에 제가 억지로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그
대덕 무슨 이더라? 조롱? 예, 대덕면 조롱리 쪽 거기에 숲속 야영장을 정했고요. 다음 주가 이게 준공 10을 합니다. 언젠가 한번 야영하실 분들 한번 가보시면 좋을 텐데요. 근데 숲속 야영장은 그야말로 야영만 할 수 있는 곳인데 여기 김천 숲체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김천 숲체원. 요 김천 숲체원은 전체적으로 한 200억, 250억 정도가 투자가 될 것 같은데 거기는 숙박시설도 들어가고 체험시설 뭐 이런 시설들이 다 들어갑니다. 영주라든지 전국에 몇 군데 숲체원이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도 김천에 정말 힘들게 하나를 지금 확보를 해놓은 상태인데 여기 혹시 우리 오늘 시청에서 오신 분 한 분도 안 계신가요?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김천 숲체원,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로, 철도 같은 SOC 우리가 인프라 확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농업 중심 도시인 김천에서 미래차라든지 드론이라든지 튜닝과 같은 첨단 산업 쪽으로도 좀 유치를 해서 활성화시켜 나가는데 또 한쪽에서 힐링이나 역사, 문화, 예술 이런 쪽으로도 우리가 같이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김천 숲체원 이런 부분들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도 김천을 많이 찾아오겠지만 또 우리 김천에 계신 분들, 시내에 계신 분들도 그쪽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 스마트 물류, 그 다음에 어린이병원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고요. 너무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아서 잠깐만 오늘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국회 지난 4월 얘기하려고 하니까 좀 답답해지는데 그냥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는 이 쪽수가 참 이게 조폭입니다. 숫자가 하나라도 적으면 어쨌든 다수결 원칙을 우리가 원칙적으로 채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다수결 원칙에 따라서 다수당이 원하는 걸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데, 그러나 그동안에 우리 국회 법에 각종 규정들이 있고 국회를 운영해 오던 관습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다수결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민주주의가 죽는 겁니다. 전체주의나 전제주의처럼 가게 돼 있죠. 그래서 소수의 의견도 충분히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국회 내에서는 그동안에 오랜 관습상 서로 간에 양해를 해왔고,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합의에 의해서 국회를 운영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작금의 상황은 그런 합의 정신이라든지 이런 국회의 오랫동안 관습에 대해서는 다 내몰라라 하고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국회를 끌고 가겠다. 우리가 다수당이니까, 또 특히나 절대 다수당이니까, 뭐 자기들이 힘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상황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고, 결과적으로는 그게 국민들한테 굉장히 안 좋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 또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과연 다수당이 자기들만 원하고 자기들만 유리한 그런 식으로 국정을 끌고 나가고 대한민국이 흘러가는 것을 국민들이 원하는 것일까, 이렇게 반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켜보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점도 많을 거고, 왜 국민의힘은 저런 거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느냐, 돌아서서 욕도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저도 뒤에서 들으니까 욕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귀가 많이 간지러운데 이것이 싸운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일단 저쪽에서 한쪽에서 압도적인 다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짓거려라 우리는 간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그 이유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야당 1당하고 제1야당과 제2야당의 당수가 다 범죄 혐의자 내지는 범죄자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들이 커버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접하고 있다.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법사위하고 운영위, 여러분들 법사위원장하고 운영위원장이 왜 굳이 그렇게 싸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재미없죠?
궁금할 것 같긴 한데 막상 들어보면 별로 재미없는 얘기가 이런 얘기 같은데 그래도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짧게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법사위원장은 과거의 전통이 어떻냐면 국회의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갑니다. 그러면 원내 2당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당에서 법사위원장을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왜 그러냐? 법을 만들면 각 상임위에서 의결을 하고 난 이후에 모든 법이 법사위로 오지 않습니까? 그 법사위에서 한 번 더 쿠킹을 해서 본회의에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다수당 뜻대로 한다 그러면 법사위원장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상임위에서 의결하고 바로 본회의에 가가지고 그냥 갚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나 원내 1당과 2당 서로 협의를 하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의 정신에 따라서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점으로 이렇게 수렴을 시켜가지고 통과시키자 해서 1당과 2당이 서로 이제 나눠서 가지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는 여기 운영이 있잖아요. 운영위원장은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커버하는 그런 이제 그 상임위인데 그거는 대통령실을 커버하고 있다는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국회 운영을 거기서 국회 운영의 룰을 규칙을 거기서 정하는 겁니다. 국회 운영 규칙을 정하는 것을 그동안에는 여당이 정부 여당이 국정을 책임지니까 거기서 책임지고 해왔어요. 그래서 운영위원장은 늘 여당이 해왔습니다. 그게 소수당이든 다수당이든 관계없이. 그래서 우리는 법사위하고 운영위를 우리가 가지고 나머지는 뭐 딜을 할 수도 있고 의장은 당연히 일당이 민주당이 가져가고 이렇게 해왔는데 이번에 그 룰을 다 깨버렸죠. 4년 전에 한번 해봤던 게 있으니까 이제는 4년 전에는 약간의 이렇게 뭐 국민들한테 눈치를 보는 것처럼이라도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최소한의 국민 눈치도 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답답합니다. 그래서 국회를 그 민주당 의총으로 만들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좀 답답한 측면이 많다 하는 점을 제 답답함을 시민처럼 이렇게 토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우리 당에서는 불가피하게 지금 상임위에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당 의원들을 가지고 각 분야별로 특위를 만들어서 상임위 활동에 버금가는 또는 상임위 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특위별로 민생을 챙기기 위한 입법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제도 이런 것들을 하도록 지금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정세제 특위위원장을 지금 맡아가지고 좀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지금 뭐 상속세라든지 1차적으로 이제 종부세를 지난번 했고 다음 주에는 재정 준칙을 한번 논의할 거고 그 다음에 상속세 그 다음에 저출생 극복을 위한 어떤 재정 세제 지원 방안 그리고 기업 활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세제 지원 방안 뭐 이런 것들을 해서 5차례에 걸쳐 일단 그 특위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자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뭐 국회 상황 많이 궁금하실 텐데 김천시 SRF 반대 추진 공동위원장으로 있는 김남규입니다. 폐기물 내지는 플라스틱을 소각하는 그런 업체가 김천에 들어오는 걸 그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제가 한 6, 7년 동안 지금 의원님하고도 많은 상의도 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문 대통령 때 해결을 했어야 한 문제가 지금까지 와놓고 지금 뭐 한동훈이 하니까 뭐 2조 심판으로 이 정치를 뭐 짓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나오느냐 이런 반대 어려움도 있는데 당 대표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난 일반 시민이. 언제쯤 되면 뉴스가 즐겁게 또 새로운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볼 수 있을까요? 봉산면 강천 1위의 김무길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우리 국민의당도 보면은 국민의힘도 보면은 서로 알력으로 시기하고 서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김천시 발전, 김천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이라든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이 역 선상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우리 원도심에도 김천의 발전이 많이 될 거라는 희망을 갖고 그 브레인카드를 볼 때마다 희망을 저희들이 반가운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건지소가 하나 있는데
그 보건지서는 일주일에 3번 정도 오늘은 어디 출장, 교육 제가 한번 더 검토하고 그래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일동에 거주하는 김효연입니다. 국민의힘 우리 국회의원께서 이번 국회에서 비례대표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욕창 때문에 오래 앉아있습니다. 하루에 뭐 3시간, 4시간, 1년에 뭐 1명이나 2명이나 좀 더 많이 앉아있고, 쉽게 말해서 이제 강천 그 뚝위로 하면은 그거 보상 문제는 그런 거 없고 여기에 그런데 한 몇 개월 전에 현수막을 봤는데 그 조경공사 그걸 확정됐다, 예산이 확정됐다고 나왔는데 아직까지 조경공사를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송원석 국회의원님께서 우리 김천 시민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회에서 더욱더 열심히 더 크게 일해달라는 의미로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리는 그 이름하여 이제 소통 민원이라고 써놨는데 우리 시민과의 소통의 날입니다. 그 선거 때 도와주신 분들 정말 고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지역 발전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고, 오늘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고 한데 그것을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도 없고 또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모든 걸 다 알고 있지도 못하고 좀 부족한 점도 아직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오건대 제가 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좀 많은 그 보탬을 좀 가르침을 주시고 보탬을 좀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런 역할들을 여기 계신 시민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김천 시민 모두가 좀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그런 거 지시라기 한 그렇고 코멘트 이렇게 제안을 주시면 바로바로 필요한 만큼 제 역할을 해서 지금보다 우리 김천이 더 살기 좋은 김천이 되고 또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도 김천을 찾아오고 싶고 머무르고 싶고 그런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제가 분골쇄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앞서 말씀하셨지만 경로당 일일이 제가 다 찾아뵈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기회 되는 대로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소통의 기회도 자주 갖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포커스 TV 김현심이었습니다.